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어제 우한폐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든 후 하루 사이에 동영상에 올린 내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징후가 보여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현재 우한폐렴은 생각보다 환자가 늘어난 속도도 빠르고 사망자의 증가도 가파릅니다. 중국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환자 때문에 도시 폐쇄와 대도시에서의 일상을 통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밝혀진 내용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내용은 잠복기 동안, 다시 말하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한폐렴을 전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우한폐렴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은 중국 보건당국이 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폐렴은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잠복기란 쉽게 이야기하면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정상인지 누가 우한폐렴을 옮길지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으려면 최근 14일 이내에 우한은 물론 허베이성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와 방역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환자 발생이 증가하면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다시 찍는 겁니다. 전염시킬 수 있는 무증상 잠복기 환자가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일반 국민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 번째 확진 환자는 공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했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환자로 밝혀지기 전에 며칠 동안 지역 사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동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다녔던 지역이라도 바로 공개하고 모든 보건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접촉한 사람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지역 주민이라도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손 씻기 위생을 더 철저하게 교육해서 2차, 3차 감염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대비를 미리 해야 할 겁니다.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추이를 빨리 확인하고 우한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시점을 잘 파악해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업무를 국가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이런 방역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국자 모두에 대한 밀착 방역을 전담할 수 있게 운영을 한씩이라도 우한폐렴 전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메르스 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번의 우한폐렴은 메르스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염병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메르스가 있는 검은 중동에서 낙타 접촉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입국할 것 같습니까? 메르스 때는 원인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까워서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중국을 오가고 있으며 우한은 물론 중국 전역에 우한폐렴이 확산된 지금 메르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감염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게 겁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메르스의 경우 증상이 생긴 후 전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를 격리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의 발표처럼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면 이거는 차원이 전혀 다른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한폐렴을 이미 전파된 상태이고 2차 감염을 일으키기 직전일지도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2주 이내에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하고 중국에서 2차 감염된 사람이 생기는 시점에 맞추어서 중국의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하고 밀접 추적해도 우한폐렴의 유입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대비하고 실행에 옮겨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방역 업무입니다. 이 일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전국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보건소를 우한 전담으로 전환해서 예방과 관리와 치료를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도 어제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중지하고 우한 폐렴을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제와는 달리 우한 폐렴을 전염시킨다는 내용이 알려진 지금은 일반 국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외출할 때 마스크는 꼭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를 직접 보는 의료인이 아니라면 N95 마스크까지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KF80 정도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런 마스크라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질병 전파나 예방에 더 좋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은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 많고 밀폐된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 자주 씻는 거 잊지 마시고요. 씻지 않는 손으로 얼굴이나 입 주변 그리고 눈 등을 만져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위험지역인 중국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일단 호흡기 증상이 시작된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의심되는 환자일 경우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1339로 전화 걸어서 대응 지침을 반드시 병원에 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공기 감염이 아닌 비말 감염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는 일이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잠복기인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고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한 폐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